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들 건강히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찾아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작가님들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확인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 미리 예고해 드렸던 대로 홈 스튜디오 구성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사진가에게 적합한 모니터 패널이란 어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홈 스튜디오 꾸미기는요, 대략 이제 그 포커스를 어떻게 맞췄냐면요, 집에 조금 연세 있으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자녀분들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출가하셔가지고 방이 하나씩 남는단 말이죠. 네. 이럴 때 개인 작업실 겸 또 예쁘게 스튜디오 형태로 꾸며놓고 우리 손주들 오면 예쁜 사진 찍어주는 그런 로망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구성하시면 좋고 촬영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 응용 팁, 그런 방법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좌는 그 비공개 강좌, 이렇게 그 따로 신청하신 작가님들께만 보실 수 있는 강의니까 우리 뱅큐에서 지원해 주시는 강좌이고요. 뱅큐하고는 이 사진 조명하고는 품목이 겹치지 않으니까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막연하게 제품 형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특정 제조사를 비교하실 수 있게끔 직접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하고 또 어떻게 구성하시면 예산 편성을 하실 수 있는지 조금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이고 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작가님들께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예산 편성을 하실 수 있고 또 어떻게까지 구성하면 나에게 만족감을 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댓글, 채팅창 보고 있으니까요, 질문글 남겨주시면 강의 중간중간에 체크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그 뱅큐와 함께하는 요 조합 포토스쿨 강좌에서는 매번 안내드린 내용입니다. 뱅큐 전문가용 모니터, 즉 뱅큐 아큐컬러 카카오 채널, 요거를 추가하셔가지고 따로 강좌 후기를 좀 남겨주시고 또 다음에는 어떤 내용들을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제안을 주시면 선별해서 경품도 드리고 또 다음 강의에 작가님들께서 원하셨던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려서 어떤 게 좋은지 선별하는 작업에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이 뱅큐 아큐컬러에다가 따로 후기 남겨주신 작가님들 중에서 한 분 선정하셔가지고 전문가용 모니터를 쓰시는 작가님들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바로 캘리브레이터. 각 작가님마다 이 전문가용 모니터들, 특히 이제 뱅큐 전문가용 모니터 SW 시리즈들은요, 그 팩토리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공장에서 기본적인 색감 형태를 잡아갖고 나옵니다. 개별적인 그 캘리브레이션 레포트가 있는데요. 문제는 그것도 좋습니다만 각 작가님들께서 작업하시는 환경은 모두가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작가님의 작업 환경에 맞게끔 정확한 발색을 찾아서
해 주셔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색을 잡을 수 있는 캘리브레이터를 한 분께, 캘리브레이터를 한 분께 보내드리고요. 또 이 홈 스튜디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촬영하는 결과물을 카메라 모니터가 아닌 별도의 큰 대형 화면으로 옆에다가 별도로 장치해 놓으시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성을 하셔야 좀 작업이 좀 순조로우세요. 그래서 테더링에 대한 구성도 조금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 분께는 캘리브레이터 보내드리고요. 또 후기 정성스럽게 남겨주신 작가님들 또 두 분을 선정해서 테더링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테더링 케이블, 그 다음에 모니터하고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영상 케이블, 그리고 또 노트북에다가도 연결해서 쓰실 수 있는 비디오 캡처 카드를 같이 세트로 두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뱅큐 아큐컬러의 후기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응원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후기뿐만이 아니라 뱅큐 이 전문가용 모니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 어떤 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쪽에다가 이제 글을 남겨주시면 뱅큐 쪽에서 전문 상담해 주시는 분께서 답글을 또 달아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 작가님, 채널 추가는 매번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한번 그 아큐컬러 채널 추가하신 작가님들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시는 거니까 새롭게 추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아직 뱅큐 아큐컬러를 채널 추가 안 하신 작가님들께서만 추가해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캘리브레이터, 그 다음에 테더링 케이블 세트. 제가 보내드린 테더링 구성하는 거는요, 이미 카메라라든가 기본적인 모니터, 노트북 이런 거는 다 갖고 계시니까 제가 경품으로 이제 당첨되신 분들은 요 구성 세트만 있으시면 게임 끝입니다. 테더링 구성은요. 자, 작가님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홈 스튜디오 구성입니다. 홈 스튜디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로 이제 그 자녀분들 출가하셔가지고 결혼하셔가지고 방이 비어져 있는 방에다가 이제 구성하신다고 우리 이제 상상을 하면서 한번 해보자 말이죠. 그리고 작가님들은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실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스튜디오 스타일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조금 가성비 높게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실제로 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촬영하시는 작가님들처럼 구성하실 수도 있으세요. 약간 이제 비용적인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실내 스튜디오에서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조명입니다. 그렇죠? 조명입니다. 조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어떻게 뒤쪽에 우리가 대략 실내 스튜디오다라고 하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품 사진보다는 대체적으로 아마 인물 사진에 집중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내 내부의 조명, 각 방 등 위쪽에 제일 첫 번째 먼저 신경 쓰셔야 될 거는요, 천정 위의 등부터 일단 1차적으로 교체해 주시는 거 좀 필요하세요. 교체해 주시는 거. 등이 만약에 3파장 광등으로 되어 있으시다면 형광등 말씀드린 겁니다. 봉 형광등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PL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등이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로 한 3개 정도쯤 꼽는, 다시 위에다가 뽀얗게 되어 있는 그런 폴리카보네이트라든가 아크릴 같은 걸로 이렇게 끼워가지고 천정등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마 일반적이실 겁니다. 그 천정등을 주 메인 등으로 쓰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인 전체적인 이 조도 구성에 약간 조력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3파장광등이나 형광등은, 일반적인 형광등은요 60Hz입니다. 60Hz란 얘기는 1초에 60번을 깜빡거린다는 얘기죠. 이 부분들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깜빡하는 게 안 느껴져요. 네, 우리 눈은 잔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켜졌다가 꺼졌다 바로 1초에 60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느끼기에는 아무리 예민하신 분도 60Hz를 눈으로 느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세요. 대신 카메라에서는 우리가 셔터 스피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셔터 스피드하고 조명의 전멸 헤르츠, 깜빡대는 그 반응 속도하고 짝이 안 맞게 되면 중간에 천정등을 보조등으로 같이 연결해서 쓰실 때 뭔가 사진이 어둡거나 부분적으로 이렇게 멍이 생긴 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댓글 좀 보겠습니다. 네, 창태 작가님, 지금 제 화면에 나오는 텍스트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네, 텍스트 조금 글자가 이게 컴퓨터 화면으로 보시면 크게 보이실 텐데, 혹시나 핸드폰으로 보시는 작가님들도 제가 뒤에 백그라운드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지는 이 교환 자료의 글자는 신경 안 쓰셔도 괜찮으세요. 네, 제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상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최대봉 작가님 감사합니다. 글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글자 작아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창태 작가님. 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천정등부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오늘은 정말 뭔가 거창한 강의가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대로 제가 말씀대로 쭉 기억하셨다가 메모해 두시는 거 좀 필요하세요. 강의 끝나면 다시 재방영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은 꼭 홈스튜디오 구성하실 분들은 제가 드릴 말씀 중에 핵심 부분은 꼭 메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정등을 뭘로 바꾸시냐면 인공적인 조명을 따로 구성할 거지만 기본 천정등부터 바꾸셔야 돼요. 완전히 천정등을 꺼놓고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천정등이 방해되지 않도록 뭘로 바꾸시냐면 LED 등으로 바꾸셔야 돼요. 네, LED 등은 일반적인 형광등하고 다르게 전멸 신호가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등을 LED 등으로 교체를 하셔야 돼요. LED 등으로 교체를 하시는데, 만약에 조금 더 비용 절감을 좀 만약에 하시는 방법이라면 이 방법이 있습니다. 등을 현재 쓰고 계시는 등의 형광등만 뜯어내시고요, 그 위에다가 천정등 또는 거실등용 LED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LED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하드웨어 프레임들은 그대로 두고 형광등을 뜯어내고 다시 부착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비용 한 2-3만 원 내에서 구성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 새로 좀 넓은 판으로 구성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LED 등이 만약에 50W다 그러면 형광등일 경우에, 3파장 광등일 경우에 대략 LED가 50W다 그러면 대략 100W에서 120W 정도 더 밝습니다. 그러니까 촬영할 때 어느 정도 조력적인 역할을 내면 아마 방등용으로 쓰시는 작가님들은 조도가 좀 적으면 30W 또는 뭐 한 50W, 60W 이 정도쯤 쓰실 거예요. LED도 똑같이 그대로 그 와트 수대로 준비하시면 바로 2배로 증폭이 돼요. 60W짜리 LED 등을 구성하시면 실제로 형광등으로 쓰셨을 때 120W 정도쯤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더 밝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네, 박영주 작가님, LED도 플리커가 있지 않나요? 일단은 플리커 현상은 제가 형광등에 비해서 LED 등도 제품마다 플리커 현상이 있는 제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LED 칩셋이 좀 저가형 칩셋이 있고요. 조금 좋은 거는 플리커 현상이 플리커 프리라고 해서
LED 등이 플리커 프리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거 쓰시면 맞습니다. 박영규 작가님 LED도 플리커가 있습니다. 있는 제품 저가형 제품이 있고요. 조금 좋은 제품들은 플리커 프리 제품이 있습니다. 또 신형 카메라에는 플리커 감소 현상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카메라에 요 근래 나온 카메라들은 다 돼 있죠. 그래서 플리커 현상 감소 기능하고 형광등하고 맞죠. 형광등은 60Hz다 보니까 잘 좀 짝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쾌적하게 구성을 하셔야 되니까요. 박영일 작가님 조명빛만 쓰고 형광등을 끄고 작업하면 되지 않나요? 뭐 그렇게 구성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우리가 실내 스튜디오에서 구성을 하실 때요 아주 환하게 밝은 그런 촬영이라든가 어쨌든 조명빛은 별도의 소프트박스를 쏜 상태에서 암전된 상태에서 소프트박스를 해서 뭔가 명암 대비 렘브란트식의 촬영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밝은 촬영을 하실 때도 필요할 때는 그때는 천정광등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작업하는 작가님들의 개인적인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천정 메인 광등을 변경하시는 데는 비용 부담이 아주 크진 않으니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끈 상태에서 해도 되긴 되지만 보조적인 그런 천정광등이 있으면 훨씬 더 어쨌든 빛은 충분하면 충분할수록 사진은 더 아름답습니다. 자, 그렇게 구성하고요. 방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등 한번 교체해 주시고요. 방 사이즈가 어쨌든 조금 크면 좋긴 하겠지만 이게 작은 방 이렇게 안방 말고 방이 좀 그 작은 방들은 그렇게 여유로운 공간들은 아니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주변이 조금 더 화사하게 빛이 반사돼서 투과될 수 있도록 뭘 구성하셔야 되면 벽지를 흰색으로 바꾸시면 좋은데 도배를 새로 하시기에는 또 비용 부담이 많습니다. 비용 부담이 많죠. 직접 도배하시는 것도 너무 힘드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벽지 위에다 칠하는 페인트가 있습니다. 페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 위에다가 바로 롤러로 칠하는 페인트로 칠하시면 되세요. 그냥 일반 수성 페인트 말고요. 실내 내부 방에다가 쓰는 그 특수 항균 페인터가 있습니다. 냄새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수성으로 되어 있는 흰색 페인트를 다 칠하시는 거예요. 하루 날 잡아서 하루 고생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페인트 칠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스튜디오에도 그 임대 스튜디오, 대여 스튜디오 가시면 호리존이라고 해가지고 하얗게 쫙 구성되어 있는 곳 있죠.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빛이 직진성도 갖고 있지만 산란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튕겨서 주변의 벽이나 천정이나 부딪혀서 추가적으로 빛이 반사돼서 들어올 경우에 훨씬 더 풍부한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정한 일부분에 너무 선명하게 들어가는 이런 그림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먼저 끝을 봐주셔야 돼요. 자, 작가님들 기본적으로 플래시들 많이 갖고 계시죠? 플래시. 자, 이제부터 그 내부 구성하시는 거는 그렇게 구성하시는 거고요. 플래시를 어떻게 이제 갖고 계셔야 되는지, 한 대만 갖고 계시는 작가님들이 계시다면 실내 스튜디오, 즉 홈 스튜디오를 구성하실 때는 최소 2대 정도는 구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이따가 요거 말씀드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대형 그 플래시를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시라면 어떤 거를 고르셔야 되는지, 어떤 게 효율적인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소형 플래시만으로 구성을 하시겠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대신 한 대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한 대로는 어렵고 최소한 2대. 뭐냐면 우리가 조명 구성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지죠. 주광, 그 다음에 보조광. 그래서 우리가 주광을 키라이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광을 필라이트라고 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명에 대한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후면 배광이라고 하죠. 뒤쪽에서 다시 추가로 쏴주는 림 라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물 촬영에 조금 더 극대화되어 있는 표현을 하시고자 하시는 작가님들은 위쪽에다가 스탠드를 걸어가지고 위쪽에다 조명을 넣어주는 탑 라이트, 이렇게 크게 4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간소하게 구성하실 때는 주광 조명 2개입니다. 바로 키 라이트, 필 라이트. 그런데 키 라이트용 조명이 따로 있고 필 라이트용 조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역할과 위치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명으로 광량을 어떻게 하고 어느 쪽에다 쏘느냐에 따라서 방향과 목적에 따라서 명칭이 구분이 되는 거지, 키 라이트라고 하는 조명이 따로 있고 필 라이트라고 하는 조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조명을 가지고 어떤 광량으로 어떤 위치에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에 따라서 키 라이트 주광, 필 라이트 보조광, 그 다음에 림 라이트 배광, 그 다음에 탑 라이트 천정광,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쾌적한 거는 이 4가지를 다 구성하시면 좋고요. 비용적으로 조금 합리적인 상태에 구성하실 때는 2개, 어쨌든 조명이 2개는 있으셔야 돼요. 네, 2개는 있으셔야 됩니다. 네, 중간중간에 계속 질문 보겠습니다. 작가님들 질문 남겨주시면 말씀드리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쓰실 때, 이 플래시를 2대만 쓸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핵심은 발광 면적이 커야 됩니다. 발광 면적이 커야 돼요. 그런데 갖고 계시는 여기에 있는 이 앞에 휴대용 이 스피드 라이트는 발광 면적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센 광량으로, 그리고 홈 스튜디오면 거리가 짧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터트리다 보니까 이거를 아무리 세게 터트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인물에다가 집중해서 만약에 플래시 방향을 맞추시게 되면 얼굴만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싹 다 죽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사진이 안 나오죠. 작가님께서 전체적인 조명의 광량을 균등하게 만드시고자 할 때는 이 빛이 작은 거를 확장시켜 주시면 돼요. 소프트박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이런 소프트박스 있지만 홈 스튜디오를 구성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조금 큰 대형 소프트박스가 필요합니다. 조명 광량은 연속 발광이 조금 늦더라도 시간을 기다리시면 되니까 1:1로 최대 강령으로 빵 하고 터뜨려 주시면 웬만하면 홈 스튜디오 작은 실내 공간 안에서는 충분히 얘도 역량을 발휘합니다. 네, 역량을 발휘합니다. 대신 1:1 발광으로 하고 나서 재충전되는 속도가 조금 지연 시간이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조금 있죠.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터뜨리다 보면 과열이 돼서 식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만 안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일단은 이걸로 안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발광 면적을 넓히시란 얘기예요.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렇게 우산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소프트박스, 네, 소프트박스가 뒤쪽에 플래시를 끼워서 안으로 터트릴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조명 소프트박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대형 조명으로 쏘는 소프트박스도 있고요. 어쨌든 발광 면적을 넓히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발광 면적을 넓히십시오. 전에 한번 직접 어느 작가님께서 한번 집에다가 구성을 하셨는데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작가님 댁에 방문을 해서 상황을 어떻게 꾸미셨는지 한번 점검을 해드리러 한번 찾아뵌 적이 있었는데요. 플래시를 한 3대 정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위치 구성에 다 너무 잘 하셨는데 아까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에요. 천정등도 그냥 3파전광 등을 쓰고 계셨고 벽지도 막 알록달록 되어 있는 좀 짙은 벽지였고 앞에 소프트박스 없이 그냥 이 위치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배경지도 물론 없으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조금 구성이 좀 되셔야 어쨌든 사진은 빛의 예술이니까 빛은 충분하면 충분할수록 좋습니다. 네, 질문 작품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김효정은 플래시 각기 다른 광량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광량이 좀 센 조명을
주광인 키라이트로 쓰시면 되고 전걸 필라이트 보조광으로 쓰시면 되니까요. 네. 자, 박영규 작가님, 플래시를 이용한 조명, 네, 포맥스 E600. 아, 네네, 네, 좋은 모델 갖고 계시네요. 네. 이상현 작가님, 스프레이라이트 4개를 구성하려면 똑같은 규격이 필요하나요? 제가 갖고 있는 건 SB910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제품들이 가장 합리적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SB910으로 만약에 이상현 작가님 SB910 똑같은 걸로 4대를 구매하시면 거의 카메라 한 대 값이죠. 조금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 어쨌든 우리 무선 동조를 하셔야 돼요. 무선 동조. 이 위에다 플래시가 아니라 동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박영규 작가님, 모델링 빛을 쓰고 형광등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은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정광 등 기본적인 그 실내 등도 보조적인 역할로 전체의 조도를 아우르는, 그림자를 좀 순화시키는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형광등을 LED를 좀 교체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네.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플래시를 어떤 걸 준비했을 때는 차근 제품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실내에서 그러면 정면광으로 쐈을 때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들이 있냐면, 실내에서 촬영하실 때 감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플래시 소프트박스를 끼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작가님들 지금 있는지 보여지는 이 화면 잘 보셔야 돼요. 앞에 플래시를 어쨌든 쏘면 많은 작가님들이 구성은 다 예쁘게 해놓으시고 플래시에 의존하지 않고 감도에만 의존하시는 작가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감도를 올리시면 조명이 없어도, 어떤 작가님 조명을 이렇게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시 어떤 작가님들이 다시 답변을 주셨을 때 감도를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 작가님들, 그 답변에 제가 다시 네, 그렇습니다만 사진에 대한 질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또 답변을 또 다시 드리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감도를 어두운 환경에서 조명을 발광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조명을 쓰지만, 그러면 밝게 만들기 위해서는 요즘 카메라들은 노이즈 억제 능력도 좋아졌습니다만 감도를 올리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감도를 올려서 찍고 밝긴 밝은데 작가님들이 카메라 뒤에 있는 모니터 화면으로 보고 괜찮네 라고 여기에 조금은 화면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컴퓨터로 100%로 크게 확대시키셔가지고 보시면 어떠신가요? 실제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앞에 여기 화면에 보시면 플래시를 안 켜고요, 감도를 끌어올려서 노출을 맞춘 상태의 사진을 100%로 확대했을 때의 화면입니다. 잘 보시면 조그맣게 작가님들이 우그러뜨려서 카메라 모니터로 보셨을 때는 괜찮은데 라고 봤다가 100%로 확대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이즈가 자글자글해요. 감도를 올리면 노이즈가 자글자글해질 수밖에 없어요. 실내 환경은 빛이 부족하니까요. 우리가 노이즈가 발생하는 데는 감도에 의해서, 고감도에 의해서 생기는 노이즈도 있지만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원인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그러면 직진으로 이렇게 작은, 발광 면적이 작은 플래시로 빵! 그럼 터뜨렸어요. 노이즈는 없어졌는데 결과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이 만족스럽지 않죠. 네. 그래서 요 사진은 플래시를 일단 천정에다가 올려서 천정 바운스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보시면 색감도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노이즈도 A 사진과 C 사진을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죠. 전혀 다른 결과물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직진성으로 갖고 있을 때 발광 면적에 따른 차이가 위로 갔을 때 천정 바운스로 천정면 전체가 대체 조명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대신 앞으로 직진으로 쏘는 상태에서도 발광 면적을 넓혀 주신다면
훨씬 더 부드러운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핵심이 바로 발광 면적을 넓혀 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네. 비싼 조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플래시로도 발광 면적만 넓혀 주시면 돼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요. 배경지가 만약에 없으실 때 뒤를 호리존 그 공간처럼 하얗게 확 날리실 때 일단 흰색 페인트로 만약에 뒤쪽 배경을 만약에 만드셨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집에서도 증명사진, 여권사진 다 가족분들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배경지가 있다면 더 좋겠죠. 배경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활용하시는 방법도 가능하세요. 대신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에 바로 무선 송신기가 달려 있으셔야 되고 그 송신 신호를 받아서 수신부가 달려있는 플래시가 벽 쪽으로 빵 터뜨려주는 이 상황으로 닫혀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벽으로 튀어나가서 부딪힌 빛이 다시 천정으로 쏘고 전부 다 다다다다다닥 비춰진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태로 촬영하시는 또 응용 팁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반사판을 밑에다가 대주시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튕겨나간 빛이 천정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인물 쪽으로 부드럽게 들어가는 빛도 생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정광등은요, 만약에 위치를 새로 교체해서 위치를 바꾸실 수 있다면 작가님들이 고정되어 있는 촬영 위치하고 가족분들이 촬영되는 그 위치하고 대략 한 중간 정도쯤에 위치하는 그런 위치를 설정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 천정 기본적인 등을 보조적인 용도로 쓰실 때 촬영되시는 피사체 바로 머리 위에다 두시면 이 아래쪽으로 기본적인 이 그림자들이 턱선이라든가 코 밑에 그림자가 생성이 되는 게 별로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촬영하시는 작가님들하고 피사체 즉 가족분들하고 그 중간 정도 되는 그 정도 영역에 설정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네. 자, 또 질문 중간중간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현 작가님, SB910 가격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호환 제품도 추천을 드릴게요. 요즘 예전 한 10년 전쯤에 나왔던 그때 당시에 10년 전쯤에 호환 플래시들 많이 있었는데요. 좀 그랬습니다. 추천해드리기가 참 그랬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거는 싸고 너무 잘 만들어요. 너무 잘 만들어요. 김효수 작가님, 증명사진은 집에서 네 가능하세요. 조금 더 이제 몇 번 시행착오를 하시다 보면 몇 가지 이제 응용 방법들이 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 응용하시다 보면 빛의 방향을 조절하거나 거리를 조절하면서 좋은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으세요. 네. 자, 그러면 이 조명의 효과가 어떤지 실질적인 결과물을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자, 보세요. 왜 조명을 또 써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 조명을 써야 되는지. 지금 구성하는 방법은 간단하고 어떤 제품이 좋고 이거 말씀드리는 건 간단한 거니까 조명을 써서 이렇게 되는 조명을 꼭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라는 필연적인 그 이유와 목적이 충분히 작가님들이 그 목적성이 와 닿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눈으로 진짜 왜 조명을 쓰는 게 좋은지 증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보자고요. 자, 노 플래시, 플래시를 켜지 않은 상태입니다. 작가님 뒤쪽에 보시면 회색 배경지입니다. 만약에 배경지를 따로 구매하실 거라면 제일 첫 번째로 한 개만 준비하신다면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회색 배경지를 권해드립니다. 전문 사진용 전문 샵에서 구매하실 때 나오는 요 회색 이 배경지는 네, 회색 18%짜리 회색입니다. 작가님들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때 회색 그레이 카드의 그 회색 무채색 농도가 18%입니다. 그래서 뒤쪽 배경색이 회색 배경일 때 화이트 밸런스, 즉 원색적인 발색을 가장 정확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한 개만 구매하신다면 회색 배경지,
두 개를 구매하신다면 회색과 블랙 두 개 이렇게 딱 구매하시면 딱 좋습니다. 네. 자, 노플래시예요. 보시면 그림자가 감도를 올린 거예요. 네. 플래시가 없으니까 감도를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아래쪽에 천정광등에서 보여지는 기본적인 이 밑에 턱선의 그림자 보이시죠? 보이시죠? 눈 밑에 다크서클도 보이시죠? 자, 플래시를 정면으로 직광으로 빵 터뜨렸을 때예요. 뒤에 배경지에 나오는 그림자 되게 어색하죠? 얼굴만 딱 오려가지고 본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직광으로 쏘시게 되면 너무 부자연스럽죠? 세 번째는 바로 천정 바운스입니다. 천정 바운스는 이 위쪽이 더 순화가 됐고요. 전체적인 얼굴의 화사한 톤도 확실히 밝아졌죠? 네. 이게 만약에 정면인 상태에서 대형 소프트박스를 끼우신다면 앞으로 정면으로 친 상태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나와요. 김재현 작가님, 흰색 아닌가요? 흰색으로 제가 뭐 개인적인 차이긴 하겠습니다만 흰색 말고 저는 회색을 권해드립니다. 배경지 회색 권해드립니다. 네, 그래야 나중에 후보 정하실 때라든가 이럴 때 여러 가지 컨트롤 하시기가 좋으세요. 그리고 흰색 같은 경우에는 잘못해서 노출을 올리시게 되면 화이트 홀이 부분적으로 주변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뒤에 벽은 흰색으로 칠하지만 배경지를 별도로 준비하신다면 회색으로 18%에서 약간 좀 밝은 톤의 회색입니다. 네, 그걸로 준비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왜 빛을 감도를 올려서도 되기는 되지만 왜 이거를 써야 되는지 이제 이유를 알았잖아요. 다시 또 하나 확인해 볼게요. 잘 보십시오. 자, 두 개 보세요. 지금 노 플래시, 직진 플래시, 천정 바운스 또는 앞에 대형 소프트박스일 경우가 이 경우예요. 자, 지금 셋 중에서 작가님들 셋 똑같은 모델이죠. 세 사진 중에서 맨 왼쪽, 중앙, 오른쪽 중에서 천천히 가만히 지금 컴퓨터로 크게 보시는 작가님들 보시면 얼굴이 이 똑같은 모델인데 이 세 사진 중에서 어느 얼굴이 제일 갸름해 보이나요? 한번 답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맨 왼쪽, 중앙, 오른쪽 어느 쪽이 얼굴이 제일 갸름해 보이나요? 어느 쪽이 더 갸름해 보이세요? 가족분들 딱 찍어주셨을 때 특히 이제 여성분들 우리 사모님들 찍어드릴 때 좀 예쁘게 보정하지 않아도 싹 이렇게 나와야 좀 예쁘거든요. 그렇죠? 박종욱 좀 세 번째. 네, 김길버터 작가님 세 번째. 맞죠? 그렇게 보이시잖아요. 이게 바로 빛에 의한 착시 효과예요. 실제로 사이즈를 맞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게 우리가 빛을 왜 쏴야 되는지 또 한 가지 이유를 찾아내게요. 전체적으로 그림자도 없고 부드럽기는 부드럽지만 또 한 가지 이 세 사진 중에서 얼굴이 칸을 씌워볼게요. 네, 칸을 씌워볼게요. 보시면 어깨 사이즈 제가 라인을 집어넣었어요. 똑같은 사이즈예요. 아무것도 포토샵 후보정 리터칭으로 이거 안 한 겁니다. 그대로입니다. 네, 그대로입니다. 네, 문성진 작가님 왼쪽으로 느껴지시나요? 뭐 개인적인 뭐 시각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을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맨 오른쪽이라고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오른쪽이라고 세 번째라고 해주셨던 이 사진이 플래시를 한 개를 터뜨려 가지고 천정 바운스 또는 대형 소프트박스를 끼운 거예요. 그게 이 사진이에요. 작가님을 지금 눈으로 뭘 보시냐면 중앙 오른쪽 보지 마시고 맨 왼쪽만 보세요. 맨 왼쪽이 방금 전에 제일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사진이 맨 지금 왼쪽 사진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한 대, 요거는 한 대로 한 거고요. 요 사진은 다시 똑같은 환경이에요. 플래시를 두 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두 대를 쓰게 되면 하나는 주광, 보시는 것처럼 이쪽 부분이 조금 더 밝죠? 이쪽 부분이 살짝 어둡죠? 네, 바로 주광인 키라이트, 보조광인 필라이트 두 개를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확대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확대한 거예요. 지금 작가님들 제가 조명에 대한 효과를 현실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이쁘게 뭔가 만들 수도 있지만 이거는 현실적인 실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현재 보여드리는 요 결과물들은 포토샵으로 아무것도 잡티도 먹고 아무것도 안 건드린 그 상태예요. 만약에 이거를 건드렸다면 이 배경지 있는 주름이나 이런 것들 제가 뭔가 좀 포토샵으로 건드렸겠죠. 아무것도 안 건드린 상태예요. 조명에 대한 효과가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손 안 댄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포토샵으로 건드린 게 아니라 이게 그냥 1차적인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작가님들께서 나중에 후보적 리터칭하는 번거로움도 많이 줄이실 수가 있겠죠. 네.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를 터뜨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또 질문 잠깐 보겠습니다. 박영규 작가님, 조명비는 어느 정도? 이게 나중에 그 작가님이 빛을 어느 쪽으로 쓰시는 뭐 용도의 차이죠. 대략 그 그림자를 어느 쪽 방향 얼마만큼 주셨을 때의 차이긴 합니다. 또 거리에 따른 차이, 이게 같이 갖고 있는 광량의 차이, 똑같은 광량의 똑같은 소프트박스를 끼고 똑같은 거리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정답은 아닙니다만 주광인 키라이트가 1이면 필라이트는 2분의 1 이 정도로 두고 촬영하는 게 보편적인 제 스타일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네. 자, 우리 센스포터 작가님, 조명을 배광으로 설치했을 때 결과물 예시. 배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뒤쪽에 이거 보시면 뒤쪽에 치게 되면 뭔가 배광을 치게 되면 일반적인 그런 정형화되어 있는 사진은 아니죠. 네, 배광으로 치게 되면 뒤쪽에서 조명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뒤쪽에 튀어서 나올 때는 이런 느낌이 납니다. 약간 조금 뭔가 연출된 사진을 쓰실 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되셨죠? 그래서 조명을 써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조명을 실내에서 감도를 이게 뭔가 장비를 고르시기 전에요. 내가 이 장비를 꼭 준비하고만 말 거야 라는 필연적인 목적이 생길 수 있는 동기부여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작가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충분하게 만족스러운 사진을 원하실 때는요, 일단 결과물로 증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조명 관련되어 있는 거 많이 쓰십시오 라는 걸 할 때 계속 이 샘플을 계속 예시로 보여드린 이유가 그 이유예요. 네. 자, 네. 또 잠깐 또 질문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박대봉 작가님, 천정 바운스를 쓸 때 높이는 플래시의 높이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한가요? 플래시를 만약에 뭐 이렇게 보죠. 직광으로 소프트박스를 끼우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성하시고 소프트박스 없이 이거를 플래시로 천정 바운스에 의존해서 하실 때 딱 잡으셨을 때 대략 집일 경우에는, 주택일 경우에는 천정 높이가 바닥에서 대략 한 2m 30 내외입니다. 네, 2m 30 내외. 그 정도에서 보통 그 정도 차이죠. 일반 집이니까요. 그러면 작가님들이 어느 정도 서 계시거나 앉아서 찍으시거나 하는 정도라면 대략 한 1501m 50cm 그 아래쪽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중간에 딱 서서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내려서 찍는다고 가정하실 때 플래시의 위치가
대략 방향이 천정하고 거의 중간 정도쯤이 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쯤의 위치로 쏘시면 딱 무난하세요. 방향 높이는 대략 그 정도쯤. 네. 네. 박영규 작가님 맞습니다. 그래서 눈에 캐치라이트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맞습니다. 박영규 작가님 그래서 제가 캐치라이트 그래서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천정 지금 결과물은 천정 바운스 결과물이고요. 앞으로 소프트박스를 크게 하시면 앞에 캐치라이트가 들어오지요. 네, 앞에 소프트박스를 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대형 이 플래시가 정면으로 제가 앞에다가 끼웠을 때 상황이에요. 박영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 아닌가요? 네, 바로 살아있는 눈동자 같은 그런 생동감 있는 느낌. 박영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천정 바운스와 그 다음에 네, 벽 바운스를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박영규 작가님이 기본적으로 사진을 보시면서 상황을 분석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뭐 전문가이시네요. 네. 좋습니다. 자, 김현수 작가님 주광이 1, 보조광 2분의 1이라고 하셨는데 주광과 보조광의 광량이 같을 때, 네, 똑같은 조건일 때. 대신 이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얼마만큼 주광과 보조광의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 이제 그런 차이가 되겠죠. 네. 네. 됐습니다. 그러게요. 네, 영문 박영규 작가님, 한글 박영규 작가님 두 분이 와 계시네요. 네. 참여 계속 댓글 이렇게 달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활성화하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같이 이렇게 호흡하다 보면 또 새로운 다른 처음에 또 입문하시는 작가님들이 보고 계셨을 땐 또 뭐 도움이 되시죠. 그렇죠? 네.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명에 대한 필연성에 대한 거를 이제 확인했어요. 그러면 진짜 조명, 네,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이제 보죠. 조명 이제 어떤 제품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거 이제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오늘 주제 홈스튜디오 꾸미기 하고 그 다음에 사진가에게 적합한 모니터 패널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어떤 조명을 쓰면 가장 가성비가 좋고 가장 효과적인지 소프트박스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지는 조금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 사진가에게 필요한 모니터 패널입니다. 모니터 패널 간단하게 그냥 이거 관련되어 있는 패널 종류에 따른 기술적인 정보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건 우리가 모니터에 대해서 분석하는 우리가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걸 고르셔야 되는지 특징 3가지입니다. TN 패널, VA 패널, IPS 패널. 일단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진하시는 작가님들은 IPS 패널로 준비하셔야 돼요. 모니터를 준비하실 때 규격 제일 처음에 뭐 보세요? 모니터 준비하실 때 제일 먼저 뭐 보시죠? 네, 우리 솔직하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부터 보죠? 가격부터 먼저 보죠. 같은 마음일 겁니다. 모두 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가격부터 보죠. 그래서 편성되는 예상 규격 안에서 이제 보시잖아요. 대신 이제 사실은 그게 현실이지만 처음에는 가격을 빼고 한번 보시는 거 좀 필요하세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조건을 쭉 나열시켜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가격 비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만약에 가격만 생각하셔서 조금 접근하셨다가 만족스럽지 않아 다시 또 추가적인 지출을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그 가격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가격이죠. 맞습니다. 솔직한 거예요. 네. 저도 우리 같이 공감하는 부분 아닌가요? 네. 자, TN 패널, VA 패널, IPS 패널. IPS 패널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징 TN 패널은 시야각이 좁습니다. 앞으로 보셨을 때 하고 옆으로 모니터를 보셨을 때 색깔이 달라져요. 어두워져요. 작가님들 좋은 노트북 말고요.
조금 저렴한 저가형 노트북 써보셨던 경험 있으신 작가님들은 노트북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기울였다가 올렸다 기울였다 올렸다 하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면 그건 100% TN 패널이에요. 그래서 시야각이 좁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진 하시는 작가님은 색을 각도의 변화에서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각도 반응에 따른 그런 시야각이 좁은 거는 아웃. TN 패널은 다른 패널에 비해서 반응 속도가 높기 때문에 신호를 출력선을 넣었을 때 반응 속도가 높기 때문에 움직임이 빠른 게임용에 적합합니다. 게임용에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VA 패널 요건 잠깐 제껴놓고요. IPS 패널은 대략 일반적으로 시야각이 178도예요. 이렇게 가도 밝고 어둠의 차이, 색의 변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IPS 패널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사진 하시는 작가님들은요. 특히나 TN 패널로 모니터를 32인치까지 쓰시는 작가님들은 여기서 보셨을 때 가운데 보신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했다가 저쪽 구석 봤다가 가운데 봤다가 색감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TN 패널은 피하십시오. 어도비 RGB 광색형 모니터고 뭐 HDR10이고 뭐 이렇게 막 모니터 자랑을 하는 그 사양에 했더니 가격은 싼데 와 어도비 RGB 99%인데 나중에 왜 이렇게 싸지 보면 거의 TN 패널이에요. 실제로 그 모니터 판매하는 모든 제조사가요. 실제로 광고 그 판매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는 상황이 아니라 어차피 다 광고 효과를 위해서 좀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IPS 패널을 하시는 게 좋고요. VA 패널은 TN 패널과 IPS 패널과 중간 정도쯤에 위치해 있는데요. 우리 IPS 패널은 TN 패널 반응 속도는 좀 낮지만 우리가 사진 하시는 작가님들이 게임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VA 패널도 TN 패널의 단점을 조금 상쇄시킨 그런 제품이긴 한데 어쨌든 IPS 패널보다는 VA 패널이 좀 시야각이 조금 손해보는 거는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IPS 패널로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일단은 단계별로 TN 패널보다 VA 패널이 비싸고 VA 패널보다 IPS 패널이 비싸죠. 네. 사실은 이 패널은 제조 공정과 생산 단가에 비례하는 거라서 비싼 거는 또 비싼 것만큼의 그런 충분한 이유와 작가님들께 만족감을 충분히 사실은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지요. 네. 그래서 벤큐 SW 시리즈들인 바로 사진 전문가용 모니터는 당연히 IPS 패널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IPS. 네, 이상현 작가님, 당연히 IPS 패널이죠. 네. 사진 전문가용 모니터는 IPS 패널이고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좀 확인해 보니까 저가형 모델 중에서 어도비 RGB 99%로 해서 가격이 너무 싸서 한번 쭉 봤더니 TN 패널이더라고요. 그런 거는 조금 나쁘다 이건 아니고요. 좀 거르셔야 됩니다. 왜냐면 사진은 중요한 거는 색을 보셨을 때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광색역, 그 다음에 IPS 패널,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전문가용 모니터를 고르실 때 또 하나는 바로 델타 E 값이라고 하는 거를 보셔야 돼요. 델타 E 값이라고 하는 걸 보셔야 돼요. 바로 델타 E 값은 색에 대한 신뢰, 색 편차예요. 어도비 RGB 99%라고 하지만 델타 E 값이 만약에 어도비 RGB고 IPS 패널인데 모니터 사용해서 꼭 확인하셔야 될 게 델타 E 숫자가 작을수록, 즉 숫자가 작을수록 원색 재현율이 높은 모니터입니다. 색 영역을 표현하는 것 외에 별개로 델타 E 값이라는 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델타 E 값 2 미만이 초고 하이 클래스 제품들이에요. 델타 E나 델타 1 이런 제품들을 고르셔야 돼요. 사진이 아니라 전문가,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출력이 많은 디자인, 사진 관련 외에 웹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그런 웹툰 디자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델타 E 값이 3 정도까지도 충분하세요. 대신 이제 저가형 모니터들은요, 어도비 RGB가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색 편차 값을 측정해 보면 델타 E 값이 4, 5 이렇게 넘어가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자랑할 만한 값이 아니니까 모니터 사양표에 그게 없어요. 전문가 모니터 사양을 고르실 때는 꼭 모니터에 델타 E 값이 2 미만인 거를 고르셔야 됩니다. 네. 네. 센시포터 작가님, 최근에 모니터 구입하신 게 NVA 패널. 일단 VA 패널에서 조금 더 향상 형태로 되어 있는 패널이긴 한데요. 네. 네. 좀 가급적이면 IPS 패널이 어쨌든 우세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품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또 벤큐 관계자님께서 또 답변을 달아주실 거고요. 장무상 작가님, 27인치, 뭐 27인치의 추천은 제가 많이 해드리는 거는 네, 270C 모델 많이, 벤큐 SW270C 모델을 제일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27인치에 가장 쾌적화되어 있는 QHD를 많이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우리 큰형 작가님 27인치가 좋아 보이네요. 네, 주로 물론 그 출력 작업하기 전에 제가 보정 작업할 때는 저는 32인치, 27인치 두루두루 다 씁니다. 그래서 27인치를 쓸 때는 QHD 해상도를 쓰고요. 32인치를 쓸 때는 UHD 해상도를 쓰고 그렇습니다. 네, 되셨죠? 자, 그래서 TN 패널, VA 패널, 그 다음에 IPS 패널. TN 패널이 제조 공정이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조금 쌉니다.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생산 공정이 조금 단순화되어 있어서 좀 쌉니다. 그리고 시야각이 좀 좁고요. 그래서 생산 공정 상태, 패널을 만들어주는 그 생산 단계가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판수가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사진 하시는 작가님들은 IPS 패널 해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 제품들 한번 볼까요? 제품들 볼까요? 일단 작가님들께서 조명을 이걸 만약에 쓰신다 그러면 이 소프트박스에서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걸 끼울 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홈 스튜디오 구성하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건 우리 비공개 강좌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우리 벤큐하고는 품목이 중첩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아예, 그리고 지금 제가 나열된 딱 두 군데입니다. 가오포터라고 하는 부분, 여기 고독스를 공식 수입하는 수입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품은 SMDV. 이 외에도 제조사가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만 요 두 군데를 그냥 잡아서 추천을 드릴게요. 많은 작가님들이 추천도 또 해주시고 가격도 합리적인 부분이라서 이렇게 두 곳. 개인적으로 광고를 의뢰받거나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그냥 현실적인 가격에 대한 어떤 예산 대역을 편성해 드리는 걸 안내해 드리기 위한 거니까 오해 없이, 이 제조사 선택에 대한 거는 오해 없이 받아들여 주십시오. 네. 자, 가겠습니다. 일단 소프트박스 조명 추가적인 거 하시기 전에 먼저 송신기 무선으로 통제하셔야 돼요. 무선으로 통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송신기 시스템이 플래시하고 대형 플래시까지 한 방에 이 송신기로 컨트롤이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송신기가 달려 있고요. 여기에는 이 플래시에는 수신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터뜨려 볼게요. 네, 켰습니다. 네, 채널 1번 1그룹. 네, 보시면 터지는 거 보이시나요? 조금 세게 방향을 한번 올려볼게요. 앞에 화면 잘 보시면 터지는 거 느껴지시나요? 네, 이게 뭐냐면 작가님들이 여기 카메라 위에다가 플래시를 하슈 위에다가 올려놓고 하시는 것보다 떨어뜨려 놓고 한 상태로 촬영을 하셔야 조금 더 결과물을 멋있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예시 사진도 다 동조를 시켜서 촬영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송신기하고 수신부가 서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에서 유연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게 SMDV 쪽하고 이 가오포터인
고독스 제품하고 추천을 드린 이유가 각자 각 자사끼리 제품들끼리는 소형 플래시와 대형 플래시를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구성하시게 되면 송신기를 대형 플래시 대형 스피드라이트 쪽에다가 맞춰서 따로따로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만 준비하시면 모든 플래시들을 같이 컨트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중 지출이 없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소형 플래시, 대형 플래시 충분히 고민하시고 한 브랜드로 몰아서 가십시오. 한 브랜드로 몰아서 가셔야 나중에 이중 지출이 안 됩니다. 네. 네. 모니터 관련되어 있는 거는 조금, 우리 뱅큐 작가님, 뱅큐 코리아 관계자분께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요 댓글 중에서 제가 조명 관련된 것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거의 지금 우리 1시간 좀 지나가고 있는데 빠르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박스는 가우포토, SMDV 이 두 곳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바로 소프트박스 항목이 있습니다. 크기, 작가님들이 선호하시는 정도의 크기, 그 다음에 그 실내 스튜디오 꾸미시는 공간의 크기, 그 정도로 정하시면 되고요. SMDV에도 바로 소프트박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소프트박스가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종류, 사이즈 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대형, 초대형 소프트박스는 거의 뭐 한 100만 원대가 넘어가죠. 이거는 집에서 쓰실 수 있는 크기는 아니고요. 대형 스튜디오에서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비싼 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권해드리는 거는 바로 소프트박스 앞쪽에 이렇게 그리드가 있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가격 보시면 합리적으로 쓰실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어느 정도 상반신, 좁은 공간에서 상반신 정도에서 얘가 같이 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느낌이라면 사이즈는 대략 한 80에 한 120cm 그 정도. 전신 촬영할 때라든가 그럴 때는 조금 더 긴 게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거리에 따른 차이로 전신까지도 가능하니까 보통 80에 한 120 정도 하시면 무난하실 거예요. 반드시 소프트박스는 전체 전면으로 하는 거에다가 추가로 따로 이렇게 그 벨크로 있죠. 찍찍이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그리드가 있는 거,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확산식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그리드를 모아서 찍을 때하고 느낌이 조금 서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드가 있는 걸로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드 있는 제품으로요. 그래서 스피드라이더 소프트박스 같은 거 보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플래시를 꼽아가지고 반대로 반사시켜서 하는 이런 제품들도 있고요. 이런 제품들이 바로 고독스에 있는 가우포토에서 보실 수 있는 것도 있고 SMDV 쪽에서도 이렇게 스트로보용으로 해가지고 바로 따로 별도 플래시를 끼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소형 스피드라이트를 꼽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안에다가 플래시를 이렇게 꼽아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프트박스를 준비하시는 거고요. 원형일 경우에 동그랗게 생긴 원형일 경우에는 뭐 육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8각, 12각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거는 작가님들이 모양에서 선호하신 정도고 중요한 거는 직경 사이즈가 저는 권해드리는 거는 최소 85mm 이상 정도 직경, 그 다음에 각져 있는 사각으로 돼 있을 때는 가로가 80, 세로가 120 정도 하시면 무난하세요. 그 사이 안에서 작가님들이 충분히 가성비 좋은 거 고르시면 돼요. 똑같이 면적이 같은데 어떤 거 너무 비싸고 너무 작다 그러면 비싼 거랑 싼 거랑 별반 차이 없어요. 얘 역할이에요. 그냥 확산시켜주는 역할이니까 너무 크게 그렇게 거기서는 뭐 가격 조율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중에서 조금 합리적인 가격으로 딱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들께서 하실 때 꼭 기본적인 얘를 끼울 수 있는 거하고 또 대형 플래시를 같이 끼울 수 있는 거,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되는 걸로 고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모니터 왜 관련된 거 말고 조명 관련된 것만 제가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조명 삼각대. 조명 삼각대도
따로 이제 뭐 우리 일반 삼각대를 쓰시면 아무래도 좀 거추장스럽죠. 그래서 조명을 조명을 지탱할 수 있는 조명 삼각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세요. 그래서 조명 삼각대 보시면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작가님들 플래시 크기라든가 소프트박스 크기에 따라서 요거는 사이즈를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앞에 대형 소프트박스라든가 대형 플래시를 했을 때 앞으로 이렇게 주저앉으면 위험하니까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사이즈별로 그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앞에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릴 때 벽은 다 흰색으로 칠하시고 배경지는 회색,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시면 블랙 이렇게 구비하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흰색 배경 원하시면 배경지를 끌어올리고 흰색으로 칠한 벽지를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흰색 배경지를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시고 천정광은 LED로 즉 플리커 프리 제품으로 깜빡깜빡임이 없는 LED 제품으로 교체하시는 거. 창가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할 수 있게 창문이 만약에 있는 정면으로 보연 낮에도 촬영하실 거라면 암막이 좀 필요합니다. 이 암막은 촬영용 용품점에서 구매하시면 너무 비싸니까 일반적인 롤 스크린 판매하는 곳에서 암막 롤 스크린 구매하시면 저렴하게 창문을 까맣게 새까맣게 밤처럼 가릴 수 있는 암막 스크린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키워드 검색하시면 싸게 파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동조기는 아까 이게 제가 올라와 있는 거 있죠? 여기에서 동조기 보시면 네, 무선 동조기라고 해서 권해드리는 거는 지금 화면에 X 프로 제가 쓰고 있는 X 프로 N 모델이 지금 재고가 없는지 화면은 안 뜨네요. 네, 여기 보시면 이 화면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요 고독스에서는 X 프로 하고 니콘은 N, 캐논은 C, 소니는 S 이런 식으로 각 모델별로 뒤쪽에 각 브랜드 이니셜이 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무선 동조기를 구매하시면 같은 제조사 제품은 수신기가 내장이 되어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만약에 타 제조사이라면 같은 제품에 있는 송수신기에 수신부 리모트를 받아주는 별도의 수신기가 있습니다. 그 위에다 꼽아가지고 연결하시면 타사 제품도 같이 연결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SMDV 쪽에서도 바로 네, 무선 동조기가 이렇게 따로 꼽아서 대형 플래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물 사진이라든가 또 어린 우리 손주들 이렇게 찍어주시는 게 만약에 주된 목적이시라면 순간광은요 큰 대형 플래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조명이 어떤 거냐면요 이런 제품들 보시면요 앞에 플래시 튜브 있죠? 플래시 튜브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빵 터트리면 조금 너무 어린 친구들한테는 눈 건강에 조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손주분들을 찍어주시는 게 사실은 주 목적이라면 조그만 우리 그 꼬마 아이들을 찍어주시는 거라면 여기 있는 플래시 튜브가요 여기 이제 그 제논 가스가 들어가서 거기에다 방전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안에다가 연소시켜서 불을 빵 하고 터트리는 거거든요. 물론 모델링 램프도 이렇게 별도로 두 가지로 지속광을 쓸 수 있는 기능이 같이 곁들여져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성인들을 대상으로 찍으시는 거라면 플래시 튜브 방식도 괜찮은데 어린 꼬마 친구들을 해주시는 경우라면 저는 이렇게 그 방전관 방식으로 되어 있는 플래시 튜브보다는 LED로 되어 있는 지속광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LED로 추천을 드릴 때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게 고독 제품 같은 경우는 그 FV200 하고요. 그 다음에 FV150 요 두 가지 모델을 좀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LED로 요 제품을 추천드렸을 때
그 작가님들마다 선호하시는 정도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요 고독스 제품의 그 FV150하고 200 요 제품을 추천드렸을 때 촬영 결과물이라든가 어떤 쾌적도라든가 수명 연한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중 제일 만족도, 작가님께 다시 피드백을 주셨을 때 만족도가 제일 높았던 제품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조도 그 광도에 비해서 가격이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LED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LED로 되어 있다 보니까 플래시 튜브 방전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한참 찍으시다 보면 나중에 노화돼서 방전관이 이제 수명이 다 되면 방전관을 교체하셔야 돼요. 방전관 그 플래시 튜브 교체하는 게 거의 플래시 본품 원래 처음에 구입하셨던 가격의 한 3분의 1 정도 가격쯤 되실 거예요. 좀 꽤 비쌉니다. 근데 LED 같은 경우 수명이 꽤 길죠. 네. 그렇게 해서 LED 쪽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방전관 램프 쪽으로 가실 건지 그거를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앞에 있는 소프트박스는요, 앞에 있는 모든 제조사들은 SMDB 소프트박스의 고독스 플래시도 서로 맞습니다. 그 뭐냐면 보엔스 마운트라고 해서 다 국제 규격이니까 서로 끼워지는 거는 다 서로 맞으니까 그 소프트박스하고 조명하고 서로 제조사가 달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네. 대신 이제 요걸 쓰시는 작가님들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바로 이 소프트박스에서 스피드 라이트용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얘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걸로 그런 제품으로 고르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지금 나머지 질문은 전부 다 모니터 관련 질문이라서 지금 계속 우리 뱅큐 코리아 관계자분께서 답변 주고 계시죠. 네. 됐습니다. 대략 이 정도 설명해 드리면 어느 정도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요. 벽 전체 다 흰색 페인트 다 칠하시고 천정 플리커 현상이 없는 플리커 프리 LED 모듈로 다시 교체. 그 조도는 대략 60W급 정도, LED 60W. 그러면 형광등일 때 약 120W 정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60W 정도, 네, 그 정도에다가 배경지가 배경지는 회색, 하나 더 하신다면 블랙, 흰색은 배경지 올리신 다음에 흰색 벽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조명은 주광, 바로 킬라이트, 하나 더 필요하면 필라이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칭은 조명의 명칭이 아니라 광량과 역할과 위치의 명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뒤쪽 배경으로 쓰는 림 라이트, 천정에 있는 탑 라이트 하나만 쓰신다면 바로 키 라이트, 최소 2개 보조광인 키 필 라이트, 그 다음에 뒤쪽 배경으로 특수 효과 주시는 림 라이트, 그 다음에 천정에 달하면 탑 라이트,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송신기하고 이 아까 이상현 작가님께서 질문 주신 것 중에 이 송신기가 여기 이 고독스 제품에 있는 이 플래시는 수신부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얘가 명령을 내리면 얘가 터집니다. 별도의 수신기를 별도로 장착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플래시로만 구성하실 때 이 송신기가 명령을 내려서 얘가 터트려지려면 고독스 제품 중에서 스피드라이트 중에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TT685N 모델이 있고요. 동조에만 쓸 수 있는 TT600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TT600. 네. 600이 잡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독스 카메라 플래시. 네. 여기 보시면 저렴하게 작가님들이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공식 수입원에는 TT600 제품이 없네요. 요즘에는 뭐 잘 안 망가지니까 해외 직구로 구매하셔도 되고 공식 수입사에 들어온 거는
TT685, 네, TT685 모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현 작가님 아까 모델명 부탁하셨던 거 TT685, 네, TT685로 하시면 이상현 작가님 각 제조사별로 후지필름, 니콘, 캐논, 소니 다 각 제조사별로 다 코드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두세 대 정도 쓰신 한 세 대 정도 가격 그 각 제조사 브랜드에 맞는 플래시하고 하나 구입한 가격에 한 이렇게 호환 플래시는 한 세 대 정도 구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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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규 작가님 860 모델. 이게 860 모델은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제가 말씀드린 685는 요거는 그 건전지 AA 사이즈가 4개가 들어갑니다. 그 차이는 직접 이제 작가님이 선호하시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선 송신기로 플래시 몇 회까지 대수 신경 쓰지 마십시오. RF 방식입니다. 네. 뭐 10대 20대 다 가능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 테더링 구성. 아이고, 죄송합니다. 테더링 마지막 테더링 구성.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이제 테더링 구성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아서 주제를 좀 많이 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자, 테더링은요 크게 카메라하고 컴퓨터하고 연결된 상태로 이렇게 촬영하시는 이렇게 방법이 있어요. 촬영하고 케이블로 연결하신 상태로 모니터에다가 라이트룸을 띄워놓고 라이트룸을 통해서 찍으시면서 바로 보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바로 테더링 케이블이 있습니다. 테더링 케이블 요 부분 그 다음에 모니터를 따로 쓰실 때 지금 보시면 위에 만약에 약간 좀 어두운 환경에서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면요 모니터 지금 위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위에 조명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밝은 환경이 아니라 상업용 스타일처럼 좀 어두워서 모니터에 대한 주변 작업 환경을 좀 편안하게 보시려면 모니터 위에다가 이렇게 스크린바 같은 거를 같이 잡아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스크린바를 보시면 우리 뱅큐에 보면 스크린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위에다가 이렇게 꼽아가지고 어두운 환경에서 작업하시는 그런 작가님들은 스크린바를 별도로 따로 장착하시면 작업 환경이 되게 쾌적해지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테더링 케이블 USB 방식으로 필요하고요. 또 하나 직접 모니터라든가 TV에 다이렉트로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카메라에 보시면 HDMI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랑 모니터랑 바로 연결하는 이렇게 HDMI 케이블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인데 노트북에 있는 그 화면을 만약에 사용하셔가지고 촬영되는 결과물을 노트북에 보실 때는요 노트북 쪽에 있는 HDMI 포트는 노트북에서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출력 신호만 나가요. 다른 데에서 카메라에 들어오는 입력 신호를 못 받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바로 비디오 캡처 카드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꼽아서 HDMI 같이 연결을 하셔야만 노트북 화면을 다시 촬영되는 화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쓰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일단 요 테더링 방법만 가지고도 원래는 제가 따로 한 1시간 정도 전에 강의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테더링은 시간이 좀 한정된 관계로 제가 이 테더링 방법은요 테더링 관련된 방법은 제 조어 포토스쿨 유튜브 채널에다가 별도로 이 방법에 대한 단계 언급 어떤 케이블 준비하셔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한번 제작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셨던 작가님들께 제가 뱅큐 코리아 측에 좀 부탁을 드려서 이 테더링 관련되어 있는 제 영상을 링크를 따로 보내드려서 각 작가님들 메일로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끔 제가 뱅큐 코리아 측에 좀 부탁을 드려서 그 영상을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도록 테더링 방법은 그렇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박영규 작가님, 네.
그 소니 같은 경우에는 캡처 원 프로를 쓰셔야 조금 더 유연하게 테더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니콘 유저다 보니까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에 소니 쓰시는 작가님들께 들어보면 소니는 캡처 원 프로를 아마 많이들 이제 좀 쓰시는 것 같습니다. 김현수 작가님, 노트북에는 비디오 캡처가 필요한데 맞습니다. 네. 박영규 작가님, 테더링에 관련되어 있는 좀 전문적인 정보, 요거는 시간이 너무 지금 다른 정보들을 많이 좀 알려드리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대신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을 하셔야 되고 무엇을 구성하셔야 되는지는 제가 오늘 강의 들어오신 신청하신 작가님들께 체계적인 그 단계를 다 보실 수 있도록 제작해둔 영상을 링크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박대봉 작가, 비디오 캡처 카드는 공유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비디오 캡처 카드는 HDMI 영상 케이블 신호를 다시 그 신호를 USB 방식의 비디오 신호로 바꿔서 노트북 쪽으로 집어넣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비디오 캡처 카드는 데스크탑, 노트북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댓글 후기 남겨주시고 하시면 두 분 선정해서 테더링 케이블, HDMI 카메라 연결한 케이블, 그 다음에 노트북과 연결할 수 있는 비디오 캡처 카드 요 세트로 두 분 보내드리고요. 한 분은 캘리브레이터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요 캘리브레이터 보내드립니다. 아큐 컬러 제가 이제 후면 화면에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요. 요거 강의 끝나고 뱅큐 아큐 컬러 채널 친구 안 하신 분들은 그거 딱 체크해서 그렇게 하시면 네, 댓글 남겨주시고 강의 후기 남겨주시고 다음에 어떤 강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를 남겨주시면 제가 또 같이 뱅큐 코리아 측과 의논해서 또 좋은 강의 준비해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들 부족하지만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우리 뱅큐 코리아 유튜브 채널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작가님들 구독 한번 또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작가님들, 제가 그 강의를 쭉 계속 내용을 많이 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댓글을 다 본다고 봤는데 질문글을 혹시 제가 조명 관련되어 있는 질문글을 제가 혹시 놓친 게 혹시 있다면 우리 뱅큐 아큐 컬러 쪽에다가도 그 강좌 후기 하시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전달 받으면 또 끝까지 질문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명 관련 구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안내받고 싶으신 작가님들은요, 제가 뱅큐 아큐 컬러 쪽에다가 강좌 후기와 함께 별도로 안내 주시면 다시 직접 메일로 그 작가님하고 소통을 하거나 개별적으로 응대해 드릴 수 있게끔 시간을 꼭 할애해서 직접 통화를 해드리든 끝까지 우리 강의 들어오신 작가님께는 책임지고 책임 완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벌써 1시간 한 반 정도 돼가고 있네요. 감사합니다.